방역 수칙을 위반한 하나, 키움 선수들에 대한 KBO 상벌위가 조만간 열립니다. 징계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방역 수칙 위반 선수들의 주장이 조금 엇갈립니다. 이 부분도 팔로우업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안전지대라고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프로야구 확진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죠. 고민이 많습니다. 통계치로 보면 우리 일반 국민들의 7배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KBO 총재 침묵 모드죠. 강남구청이 20일 키움 하나 선수들 각 2명씩 그리고 하나 은퇴 선수 1명 그리고 외부인 여성 2명 그리고 야구와 상관없는 남성 1명 등 총 8명을 방역수칙 위반과 동선 누락 등 허위 진술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NC 다이노스 선수들도 지금 경찰 수사 의뢰를 해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을 좀 하고 있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일반인에 앞선 이 일반인 경우는 조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외부인 여성 2명의 동선하고 조금 연결된 관련된 일로 알려져 있고 야구 선수들과는 조금 무관합니다. 경찰 수사가 조만간 시작이 되는데 일부 선수는 지금 볼멘 소리를 좀 해요. 역학 조사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동선 관련 질문이 당시에는 없었는데 경찰에 수사 의뢰가 내가 왜 됐느냐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는데 차후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어서 경찰 수사가 조금 진행이 되면 좀 더 명확한 것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들이 하도 자기 편한 대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무작정 선수들 말만 믿고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KBO 상벌위는 빠르면 23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열립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너무 늦는다. 그러면 진짜 늦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럼 사실 또 경찰 수사 결과가 또 언제 나올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징계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앞선 NC 선수들 같은 경우는 72경기 출전 정지에 1,000만 원 제재금 그리고 NC 구단은 1억 원 제재금 처분받았죠. 국가 방역 수칙 위반 그리고 KBO 방역 매뉴얼 위반 또 선수단 내규 위반 등입니다. 그리고 리그 구성원의 품위 손상 행위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NC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자체 징계 이 부분도 지금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근데 NC 선수들 보면요. 확진이 된 박성민, 권희동, 이명기 선수 그리고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쳐서 확진을 피한 박민우 선수 징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이냐 확진이 아니냐는 KBO 상벌위의 징계 쟁점이 아니다. 이번에 키움 하나 선수들 4명은 이제 방역수칙 위반 그리고 품위 손상 행위 이렇게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선수단 내규 같은 경우는 자체 징계를 또 하는 거니까 국가 방역 수칙 위반의 경우에는 확진자의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처벌이 아주 무겁거든요. 근데 KBO 상벌위는 확진이냐 아니냐는 큰 상관없고 키움 한현희 선수는 자필 사과문을 냈죠. 대표팀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실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KBO 상벌위 결과가 나오면요. 나머지 3명도 실명 공개됩니다. 지금 실명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온라인을 이렇게 보면요. 이 선수들 이름 다 알려져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로 그냥 좌라락 뜹니다. 다 아는데 왜 실명 공개를 하는 야구부장 눈가리가 아웅이냐? 아웅 맞습니다. 확진이냐 아니냐 이 차이가 없다면 NC 사례가 충분히 참고가 될 겁니다. 징계 같은 경우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그래서 72경기가 이게 무슨 약간 법칙처럼 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조금 많은데 방역 수칙 위반이 맞고 품위 손상 행위이고 상벌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출전 정지 벌금형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 매우 높지요. KBO 내에도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보고 타구단 그리고 해당 구단 좀 봤는데 대동소의 출전 정지 벌금형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그죠? 출전 정지 플러스 벌금형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차이가 있죠. 어떤 행위 좀 경중이 있겠죠. 또 같은 행위라도 결과적으로 야기시킨 결과가 경중이 있을 겁니다. 상벌위가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할 건데 한번 지켜보시죠. 상벌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변호사 3명이죠. 또 수사 전문가 대학 교수님 1분,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이렇게 5명인데 상벌위원장은 법무법인 KCL의 최원현 대표 변호사인데 상벌위원 중에 KBO 관련 인사는 경기위원장 1명이죠. 나머지 4명은 또 비상근이고 외부 인사인데 모일 때마다 약간의 회의 참석비만 나옵니다. 근데 변호사들 연봉이 얼마나 없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인건비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많지 않죠 회의 참석비. 근데
이 회의 참석비가 뭐 모이면 아주 큰 것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근이 아닌데 너무 자주 모입니다. 사건 사고가 넘치니까 맨날 상벌이를 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모일 것 같은데 상벌인데 이게 뭐 상이 거의 없어요. 상 한 번에 벌 100번. 키움 선수의 해당 선수 이 둘 한현희 선수하고 후배 투수 둘은 룸메이트입니다. 한현희 선수는 후배 투수와 함께 이달 초에 수원에서 서울로 이동합니다. 4일 밤이었죠. 외부인 여성 둘과 이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곳에서 하나 선수 2명과 6분과 같이 있었고 방역 수치 위반이 됐죠. 근데 그 연결고리가 된 선수 있습니다. 하나 은퇴 선수 A씨인데 A씨가 복수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가 부른 거 아니야. 키움 선수들이 먼저 연락이 와서 오겠다고 그러더라. 내가 안 불렀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 키움 선수들이 최초 진술에서는 A씨가 불러서 갔다고 얘기를 한 게 맞습니다. 근데 20일 날 KBO에 제출한 경위서, 2차 경위서에 적시된 조금 진술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 4일 늦은 밤에 한현희 선수가 이 A씨가 강남에서 야구 아카데미 관련 일을 하거든요. 전화 걸어서 안부 묻는 과정에서 서울인데 오라. 어디예요? 그러니까 원정 하나 선수들 또 여러 팀이 서울 원정 숙소로 쓰고 있는 그 호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현희 선수가 멀다. 좀 가기 힘들다 했더니만 재차 술 한잔 하자 오라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술 한잔 근데 누가 있느냐 이야기 했겠죠. 그것도 아닌데 40km를 택시 타고 하여튼 그래서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는 먼저 걸었지만 한희 선수 이야기는 전화는 먼저 오라 해서 갔다. 그거 맞지 않냐? 이거 아주 틀린 말도 조금 아닌데. 여하튼 강남구청의 역학조사 1차 브리핑 때에 A씨하고 하나 선수 2명이 잠시 방에 이제 같이 있다가 나가는 시간만 알려지죠. 이렇게 하나 선수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A씨도. 그 다음에 이제 키움 선수 2 남고 한현희 선수하고 후배하고 여성 2명, 이렇게 4명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렇지 않고 키움 선수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후 A씨가 하나 선수들을 배웅한 뒤에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5명이서 술자리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이지만 방역수치 위반은 아니죠. 한현희 선수는 백신 접종을 마쳤으니까 4명으로 이렇게 좀 카운팅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선수들이 이번 사태에서 진술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진술서 작성을 하면서도 하나하고 키움 구단 관계자들이 그냥 질타를 많이 했다 그래요. 이게 뭐냐? 처음하고 조금 말이 바뀌니까. 처음에는 이제 구단 관계자들이 선수들 편에 서서 여러 차례 실드를 좀 치기도 했대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도 되고 보통은 그럽니다. 사실 이제 그런 실드가 선수들이 계속 이러한 잘못들을 딱 야기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죠. 따끔하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 되면 다 박살납니다. 한두 번 거짓이 드러나잖아. 얘기 뭐야 이렇게 좀 더 구단 쪽에서도 냉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좀 더 다른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올스타전은 취소가 됐죠. 지난 11일에 실행위가 열렸을 때 구단 단장들이 거의 대부분 올스타전은 좀 어렵다. 하지 말자 이야기가 많았고 거의 대부분 한 개 구단 단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언택트 올스타 유니폼에 패치만 붙이는 거로 차라리 치르는 게 어떠냐 했는데 그냥 취소가 됐습니다. 20일 실행위에서 올스타전 취소. 또 어린 선수들 신진급 선수들로 구성된 라이징 스타 팀하고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의 평가전 취소. 여러 구단 선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 관계당국하고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올스타전은 경기보다도 경기지만 뭔가 행사 측면이 있다. 4단계 행사 불가. 평가전은 23일에 이제 금요일날 상무 대표팀 평가전, 또 24일 날 토요일은 LG, 25일 일요일은 키움하고 고척돔에서 평가전 치르고 대표팀은 26일 일본으로 출국을 합니다. 대표팀 구성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거셌던 차우찬 선수에 대한 부분. 근데 교체 움직임 지금 없어요. 김경문 감독 교체 뜻 없고. 근데 지금 바꾸면 뭔가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대표팀 내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믿고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차우찬 선수 2군에 있었죠. 지금 팀에 합류해서 대표팀에 합류해서 몸 상태 좋다 그럽니다. 보니까 인터뷰 보니까 투지도 넘치는데 불펜 투수로 좀 뛸 것 같은데 세 차례 평가전이 있잖아요. 평가전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선수 선발에 논란이 있으면 이런저런 또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팀 멤버 선발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조금 조만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프로야구는 이제 입장 관중 전파 사례는 없었습니다. 1군 선수단 확진자 없었죠. 그래서 모범적인 방역 사례다. 근데 올해 이제 정부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꾸준히 관중 입장 제한 좀 완화해 주세요. 아니 10%가 뭡니까? 30%가 뭡니까? 그래서 뭐 30%, 50% 올라갔죠.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팍 올라가면서 그냥 이렇게 딱 무관중으로 막 되고 리그도 중단까지 됐는데, 근데 지금 진짜 확진자가 너무 많습니다. 프로야구에 많이 나와서 이제 걱정이 커요. 리그가 중단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 얼마나 확진자가 많이 나올지 지금 알 수 없고 조금 경각심이 필요하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20일까지 KBO 리그 감독, 코치, 선수 중에서 선수단 확진자가 지금 누적 확진자가 14명. 지난해에는 하나 이글스 2군 선수 2명밖에 없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 좀 전파력이 높다 그러니까 좀 무관치 않을 것 같고, KBO 등록 현황을 보면 10개 구단 1군 규모가 코칭 스태프 100명, 선수 277명인데 합쳐서 377명인데 이를 이제 기준으로 KBO 리그 1군 선수단 전체 코로나19 감염률을 계산하면 2.39%인데 전체 국민을 보면요. 확진자가 지금 20일 기준으로 18만 481명인데 대한민국 총 인구가 먼저 5,100만 좀 넘죠. 전체는 0.35% 감염인데, 그러니까 KBO 리그 1군 감염률은 나라 전체로 보면 7배입니다. 표본 작죠. 그러니까 KBO 리그의 전체 1군 표본이 너무 작습니다. 뭐 400명이 채 안 되니까 표본이 굉장히 작은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거 좀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로야구는 조심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시즌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검사 다 했거든요. 수시로 검사하고 또 동선도 분리하고, 그래서 팬 서비스도 뭐 여러 가지 못 한다. 왜? 방역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래도 막 나오죠.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제 시즌 중에 절반 이상을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감염 위험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후반기 리그 재개를 한다 해도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KBO 리그의 수장, KBO 정지택 총재. 아직 뭐 이번 지금 이렇다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사과문도 없었죠. 사과 발언도 없었고, 아마도 상황이 다 마무리되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한마디는 막 하겠는데, 총재는 이제 프로야구 전체를 아우르는 자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죠. 굉장히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물론 총재가 대줬으면 하는 사람 중에서는 총재를 하려는 분이 많지 않지만, 총재를 그냥 하고 싶다는 분은 많습니다. 야구계에서 저분이 총재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분들은 총재를 좀 마다하지만 얕은 영광스럽고 힘든 자리인 거 맞습니다. 책임이 막중하죠. 프로야구 역사상 지금 최초로 리그가 딱 멈췄었습니다. 근데 KBO 총재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야구장 매우 유감입니다. 사과를 한다고 뭐 달라지겠느냐? 뭐 사과하면 뭐 확진자 줄어들어? 향후 대책 수립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수립 잘하면 되지. 네.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냉철한 반성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다음 걸음을 내딛는 첫 출발이죠. 정지택 총재는 두산그룹 부회장 출신이죠. 다른 분 좀 해주세요 한 분들한테 이렇게 컨택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다 안 한다 그랬어요. 하도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맡았다. 그거 맞죠? 맞는데 이번에 이제 NC하고 두산에서 확진자가 나온 계기로 리그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불필요한 이야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번에 총재가 실행위 중단 결정, 실행위에서 그냥 딱 그대로 멈추려고 했는데 이사회 상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재는 중립적이다. 중립적이라고 노력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뭐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총재는 뭐 정말 할 일 다 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만들어진 결과를 한번 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